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인 김 씨는 20년 넘게 하루에 4~5잔씩 믹스커피를 마셨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는 오히려 혈당 수치가 개선됐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계셨을 믹스커피에 숨겨진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자, 그럼 김영수 씨의 이야기부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김 씨가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믹스커피를 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시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믹스커피의 문제점들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로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아메리카노가 대략 8칼로리 정도인 반면 믹스커피 한 봉지는 약 55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콜라 한 캔이 140칼로리, 밥 한 공기가 320칼로리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마시는 습관 때문에 1년 동안 5kg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계산해보니 믹스커피만으로도 하루에 추가로 275칼로리를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농도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대략 45에서 75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카페인 권장량이 420m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즉, 2잔만 마셔도 전체 권장량의 3분의 1을 채우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녹차나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믹스커피를 4잔 이상 마시게 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분 흡수 속도 문제입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으로 일반 설탕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놀랄 만큼 빠릅니다. 믹스커피를 마신 후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믹스커피 섭취 후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이는 믹스커피만의 문제는 아니고 카페인 함량이 높은 모든 음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과 함께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미영 씨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인 박 씨는 오후 늦게까지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려워했고 결국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신 분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밀도 감소 문제입니다. 골밀도는 뼈의 양을 의미하는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이미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점들만 나열해서 혹시 걱정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적절한 양의 믹스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게 될 믹스커피의 놀라운 건강 효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물성 지방의 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속 프림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시중의 믹스커피에 사용되는 프림은 대부분 식물성으로 포화 지방산 함량이 85%에 달합니다. 이 식물성 프림의 주원료인 코코넛 오일은 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특히 라우르산이라는 지방산 성분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해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우리 몸에서 필요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믹스커피 한두 잔을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효과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커피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커피를 두세 잔 마시거나 커피와 차를 혼합해서 6잔 정도 마신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려 32%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졸중 발생 위험도 29%나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커피 섭취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됐고 카페인의 뇌 활성화 효과가 치매와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번째는 노화 방지와 우울증 예방 효과입니다. 물론 어떤 커피든 과도하게 마시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믹스커피는 오히려 기분을 개선시키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이정순 씨는 70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커피를 마신 후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매일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입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당분 보충과 잠깐의 휴식이 필요해집니다. 믹스커피는 정제된 당분으로 빠른 에너지 보충이 가능하고 카페인을 통한 각성 효과로 집중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졸음과 집중력, 저하 현상을 극복하는 데 믹스커피 한 잔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까지 믹스커피의 단점과 장점을 모두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떻게 마셔야 건강을 지키면서도 믹스커피의 좋은 효과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씨가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법도 바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루 적정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약 360잔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 사랑이 각별한 나라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소비량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르면 원두커피든 믹스커피든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절합니다. 다만 믹스커피의 경우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만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은 기상 후 시간 조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해 속 쓰림과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직후에는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각성시키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이때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부정맥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오전에 커피를 드시려면 최소한 오전 10시 30분 이후 그리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은 수면 시간과의 거리두기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성인의 체내에서 카페인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이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야 카페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최소한 오후 5시 이후에는 커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과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미영 씨 사례에서도 이 시간 조절만 제대로 했더니 불면증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황금 법칙은 물과의 조화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같은 양의 물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으로 인한 탈수를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카페인의 체내 순환도 원활해져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체질에 맞는 조절법입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믹스커피 대신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거나 아예 커피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가이드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수 씨의 경우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마시는 방법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기존에 하루 4-5잔 마시던 것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마신 날에는 다른 단 음식이나 과일 섭취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신 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도 기르셨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됐고 결국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대별 맞춤 가이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수면 패턴도 변화하므로 젊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 분들은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상태별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혈압약을 복용하신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나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은 믹스커피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요거트를 섭취하시거나 커피를 마신 후 1시간 뒤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믹스커피 선택 요령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믹스커피들의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제품마다 당분 함량과 카페인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분이 적고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설탕 믹스커피나 저칼로리 제품도 나와 있으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는 운동과의 연계 활용법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운동 30분 전에 섭취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은 스트레스 관리와의 연계입니다. 커피는 적절히 마시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평소보다 커피 섭취량을 줄이시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후 믹스커피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믹스커피와 다른 음식들과의 궁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만난 최영희 씨는 68세인데 매일 아침 토스트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빵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소화가 더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과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 분비도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믹스커피를 마실 때는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계절별 섭취 조절법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카페인의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탈수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믹스커피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고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카페인 대사 시간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더욱 일찍 커피 섭취를 중단하셔야 수면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믹스커피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리주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리 전 일주일 정도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믹스커피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것이 생리 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분들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후 여성분들은 젊을 때보다 카페인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믹스커피의 품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믹스커피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원재료입니다. 성분표를 보실 때
인스턴트 커피가 첫 번째로 표기되어 있고 인공 향료나 방부제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분 함량입니다. 시중의 믹스커피 중에는 당분이 전체 중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분 함량이 40%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프림의 종류입니다. 식물성 크리머가 들어간 제품이 동물성보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이제 믹스커피를 활용한 특별한 건강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명상법입니다. 믹스커피를 우릴 때 나는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3분 정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 향에는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법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향미는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 섭취법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한 번에 다 타지 말고 반으로 나누어서 오전에 반, 오후에 반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과 당분의 급격한 흡수를 막을 수 있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허브 믹스법입니다. 믹스커피에 계피가루나 생강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마시면 항염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령대별 더 세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분들의 경우 아직은 젊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하루 2잔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갱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호르몬 변화에 따른 민감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50대 후반분들은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하므로 하루 1잔 반 정도로 줄이시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초반분들은 하루 1잔 정도가 적당하며 가능하다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대가 카페인 대사에 가장 유리한 시간대입니다. 60대 후반 이후 분들은 카페인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므로 이틀에 1잔 정도로 제한하시거나 아예 디카페인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가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10에서 15mmHg 정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 1잔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시고 혈압약 복용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식후 혈당 체크를 통해 개인별 반응을 확인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식후 1시간 30분 뒤에 마시시고 당일 다른 단순당 섭취는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믹스커피를 마신 후 30분 뒤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커피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믹스커피는 원두커피보다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항산화 성분이나 카페인 함량 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당분과 프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무조건 해롭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되는 식물성 프림은
적당량 섭취할 경우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카페인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습관성은 있지만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은 강한 중독성은 없습니다. 갑자기 끊어도 며칠간의 두통 정도만 겪으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커피를 마시면 수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잔 이하의 커피는 오히려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믹스커피는 적절한 양을 올바른 시간에 마신다면 치매 예방, 집중력 향상, 기분 개선 등 여러 가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음료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 체질을 고려해서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시간대별 섭취법, 계절별 조절법, 다른 음식과의 궁합, 개인 질환별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김영수 씨, 박미영 씨, 최영희 씨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커피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상 후 시간 조절과 수면 전 시간. 조절만 제대로 해도 커피로 인한 대부분의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개인의 건강 상태는 계속 변화하므로 1년에 한 번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커피 섭취 습관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커피 생활을 위한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